자, 몇 페이지냐면 4페이지 10번. 자, 회사는 301번이고요. 지구. 자, 보죠. 오늘 배웠던 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자, 보니까 여기 처분 확정일에 회계 처리를 하래요, 여러분들. 예. 처분 확정일. 네, 회계 처리 안 합니다. 우리 처분 확정일은 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 처분 확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총일 날 회계 처리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럼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기 있는 로마자 1번은 우리가 올해 연도 말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그냥 단순하게 얼마 있는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내년도 주총일에 어떻게 할 거다라고 하는 거지, 요 로마자 1번은 의미 없습니다. 올해 연도 말에 그냥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얼마인지만 표시해 주는 거니까. 우리가 주총일 날은 뭐 한다라고 했냐면 처분과 이익 요 두 개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처분하고 이익이 처분하고 이익이 이렇게 있어. 차기 2월로 내년도로 2월 될 미처분 이익이 얼마고 요게 기초 내년도 기초가 되겠죠. 아무튼 그럼 여기 보시면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니까 어떻게 돼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증가. 이익이란 뜻, 미처분 이익이라 할게요. 증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익잉여금 처분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는 거죠. 감소. 그럼 결론적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4,800이 감소하고 50만 원이 증가하니까 아마 퉁치면 4,750만 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감소할 거예요. 동의되시겠어요? 물론 퉁치셔도 되고 각각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퉁쳐서 할게요, 여러분들. 퉁쳐서. 자, 해보면. 자, 일반전표 입력의 자본 분계니까요. 날짜는 4월 2일이죠. 처분 확정일이 4월 2일. 나눠서 꺼놓고 다 보여드리려고 하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2분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을 없애가지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들여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이라는 게 의무적인 감소해야 되겠죠. 감소니까 차별의 연구. 근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들.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그 290번 때 있잖아요. 요거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들어가시면 요게 부채입니다. 300번 때가 자본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그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가면은 연구라고 쳐볼게요. 그럼 여기 있죠, 여러분들. 여기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이 비유동 부채도 있고요. 그죠? 비유동 부채. 예, 근데 지금 자본이잖아요. 의무적립금. 여기. 그러니까 자본이 300번대라고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의무적립금. 이렇게. 아셨죠? 넘어갈게요. 지금 틀리면 돼. 지금 틀리면. 지금 틀리면 되죠. 자, 그래서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은 예,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입은 일단 자, 확인 누르고요. 이게 50만 원 감소하는 거죠. 감소하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하는 겁니다. 대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같은 계정 과목이 뭐래요? 2월 이익잉여금 써도 됩니다,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여기에 2월 이익잉여금 쓰셔도 문제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익잉여금 처분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4,800만 원 까시고 시작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요거 감소니까. 그래서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4,800만 원 감소시키고요.
자, 보니까 이익준비금 쌓는 거죠. 300만 원 현금 배당액의 10%. 그렇죠? 그럼 대변에 이익준비금이 될 거예요. 맞죠? 그래서 대변에 이익준비금. 얘가 300만 원 넣을 거고요. 그다음에 주총일날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 처리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이 3천만 원. 그리고 주식 배당은 주총일날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잡는 거고요. 대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렇게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요 대변하고 차변 퉁쳐가지고 여러분 4,750만 원만 차변으로 까셔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이라고 언급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몇 번이었냐면 12번이죠. 12번은 그냥 간단하게 한 거예요. 단지 주의하실 건 뭐냐면 요 낚시 조심하시라고. 여기 이익준비금은 배당 가능 이익의 10%를 적립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상법 규정에 따르면 어떤 배당에 대해서만 쌓는다라고 있어요. 똑똑 현금 배당 맞죠? 현금 배당이니까 요 이익준비금은 여러분이 얼마만 쌓아야 되냐면 3억의 10%니까 3천만 원만 3,500이 아니라 그거예요. 그거. 자 해보죠. 결의일이니까요.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4월 6일 날 일단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얼마가 까져야 되냐면 여기 3억과 여기 3억과 5천과 다시 3천만 원 까면 되겠죠? 현금 배당, 아니, 현금 배당이 10%니까. 아마 이렇게 하시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3억 8천 까면 될 거예요. 이게 다 이익잉여금 처분이라고 하잖아요. 숫자 전부 다. 그래서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3억 8천. 그리고 대변에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 3억 잡고요. 요거 뭐야? 3억인데. 3억 잡고요. 요거에 10%만 이익준비금 쌓아야죠, 여러분들. 이익준비금 쌓는 거 아니에요. 대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렇게 분개하시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훨씬 더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꼭 요거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액에 대해서만 쌓는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몇 번이냐면 5페이지예요. 5페이지 15번. 네. 자, 5페이지 15번 사채 상환. 우리 아까 마지막 교시 때 했죠? 마지막 교시 때 지금 액면 금액이 8천만 원인 사채 중 40%를 중도 상환했대요. 그럼 중도에 상환하면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이 액면 발행이 아니면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상환일 현재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750만 원이래요. 그럼 얘도 제거해야죠, 여러분들. 요 750만 원도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40%만. 40%만. 사채도 40%면 따라다니는 사채 할인 발행 자금도 40%만 하셨죠? 요게 핵심. 해볼게요. 자, 그럼 4월 10일자. 자, 일단 사채는 3,200이 없어지겠죠? 액면 금액 8천만 원 40%니까. 사채는 부채고 부채 감소는 차변 3,200. 되셨어요? 이렇게? 이게 사채 40%깐 겁니다요. 까고. 그다음 우리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은 사채 차감 계정이잖아요. 그럼 사채 차감 계정이니까 없앨 때도 반대편 대변으로 없애시면 되는 거예요.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요거 하면 300이죠. 750에 40%면 30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상환대금은 2,800만 원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갔대요. 나갔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요거 대차 차익이 플러스면 요거 대변이 빵꾸 났다는 뜻이거든요. 대변이? 예, 그럼 대변이 빵꾸 났으면 사채 상환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대변이면. 이익이죠, 수익. 왜?
요게 사채 장부 금액이란 말이에요. 이거. 뭐냐? 그러면 사채는 지금 액면 금액이 원래 8천만 원짜리도 상환하기 전에. 맞죠? 8천만 원짜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차감 계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8천만 원에서 750만 원을 뺀 게 사채 장부 금액이죠. 그죠? 그럼 그렇게 하면 7,250인가요? 그죠? 그럼 7,250만 원에서 40% 상환했으니까 장부 금액이 2,900만 원 상환한 거예요. 근데 2,800밖에 안 나갔잖아요. 부채는 덜 갚을수록 이득이니까. 그죠? 그래서 대변에 사채 상환 이익. 그죠? 좀 딱 봐도 여러분들 대변이 100만 원 빵꾸 나잖아요. 이것만 봐도. 그럼 사채 상환 이익 적어야 수익이지. 비용 적으면 안 되죠, 여러분. 비용은 차변이니까. 네. 그래서 대변에 사채 상까지 사채 치시면 사채 그냥 딱 잡혀요. 사채 상환 이익 요거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대변 방고 났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요. 몇 번이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셔서 19번. 자, 19번은 조심하실 게 뭐냐면 현금 배당금을요. 보통예금 및 주식으로 수령했대요. 수령. 그러니까 배당 받는 자 분계입니다. 받는 자 분계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원천징수 여부는 세법 규정에 따라서 처리했대요. 그리고 배당금에 관한 회계 처리는 기업 회계 기준을 준수했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일반적인 배당은 원천징수세율 세법 몇 프로? 10. 그죠? 14%. 거기 지방소득세 하면 15.4%. 그거 하란 얘기예요. 어떤 배당에 대해서? 현금 배당. 아까 보여드렸지만 주식 배당은 받는 놈은 회계 처리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주식 수가 4배 올라가는 것만큼 주가가 4배 떨어지니까 총 금액에 변동 없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얘는 현금 배당에 대해서만 우리가 회계 처리하라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예수금 15.4%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실제 이렇게 냈던, 가장 어렵게 냈던 걸 전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가장 어렵게 냈던 문제예요. 예수금은 얼마다라고 안 주는 거, 뭐 원천징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쉬운 거고. 그렇죠? 만약에 원천징수세액은 뭐 15.4%다라고 하면 좀 중간이고. 그렇죠? 이렇게 주면 다 알아야 되는 거고, 여러분. 제 입장에서 어려운 걸로 대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만 넣은 거예요. 그렇죠? 사례별로 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냐? 4월 28일 날. 일단 차변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잠깐만.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냐? 15.4% 원천징수 당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차변에, 계산기 두드려야 되겠네. 그러면 1,500만 원. 여기 현금 배당 받은 거죠. 1,500만 원 현금 배당 받은 거예요. 좀 어려운 게 그러면 15.4%를 원천징수 당하고 났더니 1,500만 원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식 세울 때. 아이고.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 공식을 세우면 요겁니다. 내가 아유. 자, X. 내가 당초에 그러니까 내가 원천징수 당하기 전에 배당이 총 X라고 해볼게요. 됐죠? 그럼 여기에 15.4%를 뜯겼잖아요. 맞죠? 15.4%를 뜯겼어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몇 프로야? 80. 4점 몇 프로죠? 몇 프로? 15.4, 6%인가? 6%. 요렇게 했더니 1,500만 원 된 걸걸요? 그치, 여러분들? 15.4% 전체 배당 금액 중, 그러니까 전체 배당받을 금액 중 84.6%를 요건 15.4%는, 15.4%는 우리가 원천징수로 뜯기는 거고요. 그죠? 여기다가 15.4%를 여러분들이 곱하면 이거는
뜯긴 걸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얼마의 전체 배당을 받을 거였는데 84.6%만 현금으로 받았다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1,500만 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음.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럼 이거 나누기 하면 되겠죠? 맞죠? 이항 1,500만 원을 나누기 0.846 하면 되겠네요. 나누기 0.846. 뭐 숫자 왜 이렇게 거지 같아? 계속 문제 잘못 만들었나 봐. 이해는 되시겠어요? 이런 문제 근데 소득세에서 낸 적이 있어요. 낸 적이 있어가지고 미안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떨어지게 했어야 되는데 뭐지? 세법 규정에 따라서 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아 맞다. 쏘리. 바보. 1,500만 원 맞아요. 자, 들어보세요. 뭐냐면 우리 회사는 법인 개인. 법인 맞아. 우리 그때 배웠죠. 언제? 법인은 우리 배당받는 놈이 개인이면 원천인수 하지만 맞죠? 배당받는 안 했어? 했을 텐데 법인세 때 했잖아 우리. 좋았잖아. 뭘 좋아? 배당받는 이중과세 조정제도가 있으니까 뭐 그때 이랬잖아. 막 배당 주는 애는 재원이 단기순이익, 이익잉여금이 단기순이익, 이익잉여금이니까 단기순이익 자체가 법인세 뺀 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인 단계에서 이미 과세가 됐어. 다시 받는 놈이 또 과세가 되면 이중과세니까 개인은 이중과세 조정하는 것도 있고 예, 법인도 이중과세 조정하는 게 있긴 있는데 나중에 했을 텐데 분명히 했어 여러분들. 전 기억이 나. 그래도 그죠. 다시 우리가 배당받는 법인 입장에서는 이중과세 조정하는 게 있지만 다시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또 배당 소득이 또 잡혀가지고 나중에 우리 회사가 또 배당을 주면 다시 배당이 또 과세가 되는 순환 과정이 발생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셔야 돼. 벌써 나 지금 아이고 당황했어요. 안 떨어진 거있어. 우리 회사 법인이지. 그죠? 맞아. 이게 개인이면 지금처럼 해야 돼요. 우리 회사 개인이면 아셨죠? 원천이 당하는 거니까. 근데 법인이면 원천이수 안 당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이거 현금 배당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 죄송해요 여러분들 무식한 거. 네. 사람이 실수할 수가 없죠. 계속 실수하고. 네, 그래서 4월 28일 날 현금 1,500 대변에 배당금 네, 수익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또 소득세에서도 중요할 거예요. 그죠? 꼭 기억하시고 여기에 자본금 그거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자본금 쓰면 안 돼. 자본금 주식 발행회사에서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죠? 낚시입니다. 지분율 10%니까 여러분 1,500만 원 10%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큰일 나. 넘어가도 될까요? 아이고. 자, 이렇게